네, 이번 시간에는 이 사진을 좀 체형을 좀 바꿔주고 그리고 좀 화사한 분위기의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형을 바꾸기 위해서 좀 약간 이미지를 키워야겠죠. 자르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하단 부분을 조금 늘려주세요. 늘려주고 확인 누른 다음에 사각형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 이 정도 허벅지 정도를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해서 늘려줄 때 자유변형 도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변형 도구,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을 내리는데 하단 그냥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사방으로 키워지죠. 그러지 마시고 Shift 버튼 누르고 한 방향으로만 하단으로만 이렇게 늘려줍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체형을 늘려주는데 배경을 하나 복사할게요. 배경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유변형 도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뒤틀기라는 게 있습니다. 뒤틀기는 조금씩 회전 그 각도를 이용해서 조금씩 보정해 주는 건데 특정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약간 확대할게요. 자, 어깨 부분을 조금 좁혀 줄게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Al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상선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자, 이쪽 오른쪽 어깨도 이 상태에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그러면 두 개의 포인트가 생기죠. 자, 왼쪽 포인트를 선택해서 약간 안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해 줍니다. 조금만. 오른쪽 버튼도 조금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어깨가 살짝 좁아지면서 체형이 좀 길게 느껴지게 되죠. 자, 이쪽도 조금 올까요? 그러면 Alt 버튼 누르고 또 한번 라인을 추가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만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팔도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괜찮다 싶으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줄여주니까 모자가 길쭉해졌죠. 이런 거는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 리큐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픽셀 유동화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짝만 자, 확대를 해볼까요?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확대를 한 다음에 살짝씩만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이동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자,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살짝씩만 위로 올려주시면 모양이 좀 잡히겠죠. 위에서도 살짝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길어졌던 모자를 조금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인. 자, 컨트롤 Z 눌러서 이랬던 모자가 컨트롤 Shift Z 눌러서 이렇게 모자를 조금 낮춰줬더니 조금 길어진 효과를 좀 가려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체형이 좀 맞았어요. 지금 발바닥이 좀 커 보이는데 발바닥 부분을 조금 조정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종아리 부분을 조금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T 이렇게 자유변형 도구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틀기. 자, 이 정도 부분은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이 정도 부분은 Alt 버튼 누르고 클릭. 그래서 여기는 고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조금만 내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종아리도 길어지면서 약간 발바닥이 좀 좁혀지게 되겠죠. 이쪽에도 Alt 버튼으로 클릭해서 조금 위로 올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자, 올려줬더니 오른쪽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면 취소. 컨트롤 Z. 자, 엔터. 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종아리가 좀 보기 싫으면 얘도 픽셀 유동화를 이용해서 확인 누르시고 종아리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자, 이 부분을 사이즈를 약간 줄여서 이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살짝씩만 이런 식으로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각지지만 않게 이렇게 조금씩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확인. 자, 컨트롤 Z 이 정도 됐던 거를 컨트롤 Shift Z 약간만 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러프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진 보정하실 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여기도 조금 넣어줄까요? 그러면은 또 픽셀 유동화를 다시 열어서 자,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는 사이즈 좀 키우겠습니다. 대괄호 닫기 버튼. 그래서 이 정도부터 살짝만 안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밀어줄 때 살짝 위로 약간씩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 자, 그럼 이쪽 부분도 어느 정도 단정이 됐어요. 자, 컨트롤 Z.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던 것이 이렇게 조금 집어넣었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체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볼까요? 자, 원래 이 정도의 체형이었는데 이렇게 살짝 가운데로 모아주니까 늘씬한 몸매가 형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색상 조정은 여기 레이어 하단에 있는 여기에 보면은 그 조정에 관련된 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본적인 색상을 보정을 하는데 흑백이라는 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흑백이라는 것은 흑백 사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툴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겹쳐보기 방식이 있죠. 여기를 일단은 맨 밑에 보면 광도라는 게 있어요. 루미너시티인가 그 영어로 되면 광도라는 것을 선택해 보면 원래 조정할 때 그 큰 차이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 광도라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금 상단에 보게 되면 빨강, 노랑, 녹색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색상, 해당되는 계열의 색상들을 조금씩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붉은색을 조금 줄여 볼게요. 붉은색을 조금 줄이는 게 어둡게 뺀 거죠. 다시 밝게 다시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가 머리 부분이 약간 변했을 거예요. 노란색은 조금 더 바깥으로 빼고 녹색도 조금 바깥으로 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해당 계열에 있는 색상들을 조금씩 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색조 채도라는 것을 보시고 전체적인 색상 상단에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색을 조금 변화시켜 주는 거죠. 약간 붉게. 그 다음에 채도를 약간만 떨굴게요. 약간 너무 세면 너무 색이 좀 날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낮췄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색을 조금 붉게 부드럽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전체 합쳐진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볼게요. 그 기능은 컨트롤과 시프트 Alt 누르고 영문 E 이 4개의 버튼을 같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가 그동안에 효과를 줬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복사가 돼요. 레이어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카메라 로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메라 로우 열어서 색 온도는 좀 높여줄게요. 높여줬더니 붉어지죠. 그러면 반대로 채도를 조금 낮춰봅니다. 조금 낮춰보고 그 다음에 대비를 조금 더 줄게요. 여기에서 주는 이런 그 강약 조절은 개인의 취향이에요.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명료성도 좀 주고 안개현상 약간 선명 효과를 주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조정해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색상 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다가 빛을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빛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빛 레이어를 추가하시고요. 밝은 빛을 쓸 거니까 일단은 색상 피커에서 밝은 색 계열을 하나 선택합니다. 약간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확인 누르고 자,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는 대괄호 열고 닫기죠. 크기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시고 아무데나 한번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겹쳐보기 방식을 얘가 지금 배경에 그냥 얹혀져 있죠. 그래서 배경과 겹쳐보기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한번 스크린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해 봅니다. 스크린이라는 걸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선 이동 도구죠.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컨트롤 T.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워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만큼 정도로 한번 위치시켜주면 좋겠죠.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조금 강한가요? 조금 불투명도를 조금 줘서 약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레이어 하나, 빛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이번에는 흰색 색상 피커를 이용해서 흰색을 만들고, 자,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좀 작게 해서 아무데나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이 정도에서 클릭했어요. 자, 컨트롤 T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키우기 위해서 Shift 버튼 누르고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회전.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원근을 좀 줄게요. 원근. 아래는 좀 넓게. 그래서 이렇게 벌려줍니다. 벌려주고 위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하나를 더 복사할까요? 지금 빛 준 것을 하나 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확인. 그 다음에 위치를 조금 올립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좀 틀어줄게요. 컨트롤 T. 외곽에다가 마우스를 위치 때문에 살짝 굴려서 회전을 좀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또 줄까요? 하나, 일단은 전체를 또 하나 복사합니다. 전체를 합쳐서 복사하는 건 컨트롤 시프트 알트 알파벳 E라 그랬습니다. E 하나 또 복사됐죠. 이 상태에서 렌즈 플레이어라는 걸 한번 필터를 줘 볼게요. 필터에서 렌더에 보게 되면 렌즈 플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빛 하이레이션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렌즈를 빛을 그 역광 촬영할 때 렌즈통에서 빛이 굴절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효과를 좀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명도 같은 것을 주게 되면 조금 빛이 여기에서 빛이 비치는데 굴절되는 빛의 양을 조금씩 조절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렌즈 유형 뭐 50에 300, 뭐 35mm, 105mm,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다양한 렌즈의 효과, 그러니까 빛 굴절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확인 누르면, 자, 컨트롤 Z. 자, 이게 렌즈 플레이어 주기 전이고, 요게 렌즈 플레이어 준 다음이죠. 주기 전, 준 다음. 그러니까 살짝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외곽을 조금 어둡게 하는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하단에 조정에 보게 되면 그라디언트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라디언트 맵을 선택을 하시고 형식을 여기에 보게 되면 기본사항에 보게 되면 화이트 블랙이 있죠. 확인. 그 다음에 선형이 아니라 방사형.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확인하고 얘를 표준이 아니라 곱하기 해줍니다. 자, 다시 지금 위치가 여기에 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라데이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그라데이션 7이 계속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를 이동할 때는 그 마우스를 클릭해서 위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동해 주고, 그 다음에 범위가 좀 이렇게 너무 좁으니까 이 비율을 조금 늘려 주겠습니다. 조금씩 늘려주면 외곽이 조금 더 퍼지면서 부드럽게 어두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또 추가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곡선이라는 걸 한번 열어볼게요. 곡선. 그래서
블랙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블랙을 이용해서 블랙에 대해야 될 부분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럼 조금 진해지죠. 자, 또 전체를 하나 또 복사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E, 컨트롤 시프트 알트 E죠. 이 상태에서 카메라 롤을 다시 한번 열어서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조정해 봅니다. 그 다음에 명도도 조금 곡선을 이용해서 살짝만 다시 선명 효과를 안개 연상제로 살짝 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런 것을 조금씩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칙은 없고 개인의 취향입니다. 개인이 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서 완성된 이미지. 자, 그래서 맨 밑에 원래 원본 이미지 Alt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아이콘 요 배경 레이어의 눈 부분을 클릭하면 다 닫힌, 다른 거는 다 원래 이미지만 보는 거죠. Alt 버튼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 최종 보정된 이미지,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어떻게 보정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